여러분 혹시 보호자 번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강아지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일과 현실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보호자들을 뜻합니다. 특히 혼자 반려견과 함께 살면서 10시간 넘게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이런 번아웃이 정말 흔하게 찾아옵니다. 저는 반려견 케어 브랜드를 준비까지 포함하면 한 4년 정도 해오면서 정말 다양한 보호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호자 번아웃을 겪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혼자 반려견과 살아가는 자영업자분들이 왜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지 그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유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만 해도 반려견과 나 둘 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막 강아지를 키우시기 시작하신 분들, 혹은 내가 강아지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스스로 자주 책망하시는 보호자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요즘 주변에도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실 거예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지만 현실이 너무 버거워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시간을 일에 할애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일을 줄이거나 아예 업종을 바꾸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긴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강아지가 행복할까? 사실 강아지가 원하는 건 우리가 하루 종일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함께 할 때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기억하면 보호자 번아웃을 훨씬 더 현명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좋은 보호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 고민하는 것,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 사랑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꿔볼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바빠서 강아지를 혼자 두는 시간이 길어질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먼저 느끼는 거는 아마 죄책감일 거예요. 하지만 모든 강아지가 혼자 있는 거를 힘들어하는 건 아닙니다. 성견은 하루에 12시간에서 많게는 18시간까지, 어린 강아지는 20시간 넘게까지 자기도 해요. 즉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그 시간의 절반은 강아지들이 이미 꿈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어떨까? 이 한 가지 인식 전환만으로도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산책에 대한 압박감 때문일 거예요. 매일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지만 사실 하루에 한 번의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아요. 잠깐이라도 바람을 쐬고 햇살과 냄새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강아지에게는 아주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개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요. 그래서 오늘 그 10분이 그 친구에게는 하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시더라도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1일 1산책 10분.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근데 이건 뭐 최소예요. 최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10분만이라도 산책을 꼭 나가주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는 완벽한 케어에 대한 부담감인데요. 요거는 지우고 새로 써볼게요. 세 번째는 완벽한 케어에 대한 부담감인데,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SNS나 커뮤니티에서 우리 집 강아지는 화식으로만 먹여요, 아니면은 뭐 생식만 먹여요, 이 간식은 절대 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정보들이 아주 넘쳐나죠. 그러다 보면은 나만 부족한 보호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해예요. 왜냐면 완벽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꾸준히 챙겨주는 게 진짜 사랑인 것 같거든요. 시간이 없을 때는 모든 걸 직접 해주는 것 대신에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식이나 생식을 준비하기가 힘들다면은
기존 사료에 흡수율이 좋은 영양제를 함께 급여하는 것도 강아지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화식이나 생식 대신에 사료에 영양제를 함께 주는 거죠. 특히 간식형보다는 사료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형태가 흡수율도 높고 꾸준히 챙기기도 쉽습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매 끼니 완벽하게 챙길 수 없죠. 그래서 영양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처럼 강아지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영양제를 밥을 먹을 때 같이 먹잖아요. 그거는 소화 효소와 함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건데 강아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영양제는 사람의 영양제랑 다르게 함유량 표기가 달라요. 얼마나 들어있는지, 유효 성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함유량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런 트릿 형태의 사각형 영양제가 있는데,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성분을 100을 넣었을 때 남아있는 성분이 90이 될 수도 있고요, 50이 될 수도 있고요, 0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만들 때 이런 고기 파우더나 고기 가루나 이런 분쇄물들을 뭉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열과 압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 후에는 이렇게 함유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영양제는 이런 트릿 형태의 간식류, 트릿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류가 있고요, 액상류가 있어요. 트릿 형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과 압력 때문에 영양분의 손실이 좀 많고요. 손실이 가장 많고, 대신에 주기는 편하겠죠. 애기들이 간식 형태로 줄 수 있다 보니까 주기는 편하고,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의 손실이 조금 덜 하지만 기호성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파우더를 뿌려줬을 때 그 파우더만 골라내서 사료만 먹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액상의 경우에는 이런 영양분 손실이나 기호성을 모두 잡은 게 액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내용은 너무 광범위해서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 건데,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식과 생식을 챙기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료와 영양제로 강아지의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꾸준히 챙겨주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좋은 보호자의 진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려견을 대하는 방식이나 인식이 조금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내 가족이지만 나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은 반려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결국 우리 반려견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